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끈하게 데워드릴 매튜 온천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언제나 바쁜 현대사회에 맞춰 달리기 위해 몸에 긴장을 잔뜩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온도 잘 맞춰놨습니다. 푹 담그시면서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매튜 온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합니다. 버스도 있지만 웬만하면 지하철을 타게 되더라고요. 매일같이 타다 보니 어느새 정까지 붙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보이는 한강의 노을은 자주 보는데도 볼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구나 하면서 괜히 혼자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게 되더라고요. 또 저는 사람들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상한 거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오해. 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피곤한 얼굴이지만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하루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려는 직장인들. 야구장에 가는 것처럼 아껴둔 유니폼을 자랑하며 기대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학생들. 누가 봐도 썸 타는 사이인데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괜히 응원하게 되는 달콤한 커플들까지. 정말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풍경인데도 한 번씩 힐끔힐끔 보다가 저도 모르게 구석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저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각자의 감정과 생각에 잠긴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에 대한 생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 보고 싶은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하는데요. 서로 남남으로 각자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머리 위에 마음의 구름 하나쯤은 달고 잠시나마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면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나와 비슷한 표정을 하신 분이 한 분쯤은 꼭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그럴 때 나만 이렇게 앓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저분도 나랑 비슷한 구름을 달고 계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괜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묘한 동요애 같은 게 느껴지는 순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구름을 들고 계시나요?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도 비슷한 구름을 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퇴근길에 무언가에 참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딴짓하지 말고 바로 집에 가야지 다짐을 해도 번쩍이거나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제 발걸음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형 뽑기인데요. 큰 인형들은 사실 실력이 없어서 거의 뽑아본 적이 없고 가방에 다는 조그만한 인형들을 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초원의 하이에나 마냥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인형을 발견하거나 너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톡 치기만 해도 떨어질 것만 같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눈에 불을 켜고 조이스틱을 잡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조이스틱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고 잡기 좋은 방향으로 집게도 맞춰보고 제가 따고 싶은 녀석의 무게중심을 상상하면서 집게의 중심과 인형의 중심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이리저리 고개도 돌려보고요. 수많은 인형들과 하나하나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누가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는지,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과 잘 지내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뭔가 샤머니즘과 과학, 그 묘한 경계 그 어디선가에서 항상 해담을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쓴다고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진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 만큼 항상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죠? 주변 분들에게 인형 뽑기 잘하는 법 좀 알려줘 라고 묻기엔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챗GPT를 꺼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인형 뽑기의 달인이 되어보시죠. 첫 번째 팁은요, 적절한 인형 뽑기 머신을 고르는 건데요. 인형이 너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거나 무거운 상품들로 가득 찬 머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인형들이 조금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고 집게가 끝까지 잘 닫히는 머신을 공략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겠죠. 또 다른 분들이 시도하다가 포기한 간당간당한 위치에 걸쳐 있는 인형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팁. 집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건데요. 요즘 인형 뽑기 기계들은 집게의 강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실력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매번 강하게 집어주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시도 후에야 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시스템인 건데요. 뽑기 머신 사장님들도 참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할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두 번째에서 아니면 다섯 번째 시도 정도로 목표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팁. 인형의 타겟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꽤 놀랐는데요. 인형의 정중앙을 집게로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인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게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놓아버릴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팔이나 다리처럼 끌어낼 수 있는 부분 혹은 인형에 걸릴 수 있는 골이나 옷 그 끝자락을 노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든든한 친구 챗GPT가 인상적인 한마디를 남기는데요. 들려고 하지 마세요. 목적은 위치를 유리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라고요. 너무 처음부터 결과만 바라보기보다는 차근차근 목표를 위해 투자하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조금 거창한가요? 다음에 가시다가 인형 뽑기 기계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분명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나 옆에 텅텅 빈 지갑을 보면서 우울해 있는 저를 보신다면 1,000원 한 장만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저는 거절할 수 없는 크나큰 유혹을 마주하는데요. 굳이 보지 않아도 끌리게 되고 또 후회할 걸 알면서도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꼭 있어서 결국 외면하지 못하게 되는 악마 같은 유혹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델리 만주입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역사를 가득 채우는 그 달콤한 향기. 한입 베어 무는 순간 겉면은 포근포근하다가 커스터드 크림이 입안을 샥 퍼져나가면서 느껴지는 그 강력한 달콤함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저를 항상 유혹하는 이 악마 같은 델리 만주를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름부터 살펴보면 불어로 즐거움 혹은 진미를 뜻하는 델리스와 밀가루 반죽 안에 소를 넣은 찐빵 같은 형태를 의미하는 일본어 만주,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델리 만주의 시작을 따라가다 보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20세기 초 역 근처나 축제에서 베이비 카스테라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 일본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베이비 카스테라, 이름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하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합니다. 바로 안에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을 가득 채워 넣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델리 만주입니다. 90년대 말 백화점과 지하철을 중심으로 거절할 수 없는 맛과 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지금은 다양한 경쟁 아이템들이 등장하면서 그때만큼의 열기는 아니지만 20-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델리 만주 이꼬르 지하철이라는 국룰이 생길 정도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더 먹고 싶어지기만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이래봐도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알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조금 신기합니다. 그런데 델리 만주만큼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또 없을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델리 만주를 먹었을 때 그 만족감은 어떤 것과 비교를 해봐도 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력하죠. 진짜 누가 뺏어가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움만 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맛있네 정도였다가 세 번째쯤 되면 먹을만한가? 그렇지? 가 되고 네 번째부터는 너 물린다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봉지를 건네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서비스나 재화를 추가로 소비할 때 얻는 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한계 효용의 법칙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델리 만주의 역사도 알고 경제학까지 배우게 되는 매튜 온천, 그 어디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팟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친구랑 델리 만주를 먹다가 이제 좀 그만 먹어도 되겠는데 싶으면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 돌아왔구나. 왠지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미 퇴근을 해서 집에 와 있는데 스크립트를 쓰다 보니 다시 델리 만주를 사러 지하철역에 나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하철 퇴근길에 내용을 듣고 계시다면 더욱더 공감되는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더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고 계시다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마무리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매튜였습니다.